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언더스탠딩 기울어 가고 있었는데 광고주가 새로 선물 한우 선물은 설로인. 네. 설로인이라고 진짜 이게 맛있는 고기. 고기계 에르메스. 사실은 선물 중에는 한우계 그냥 고기가 최고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네. 그냥 고기 먹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면 조금 많이 먹다 가고, 네. 조금 게으르게 살면 조금 적게 먹다 가고, 네. 그런 거지. 그 설로인은 특징이 이게 한우만 파는 데인데 포장이 멋있어. 이렇게. 야, 와, 이런 게 온답니다. 거의 이런 뭐 거. 케이크네 케이크. 이렇게 된 거. 거의 뭐 명품 같은 케이스에다 날라오는 선물 전문 한우군요. 그런 셈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나에게 선물을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나한테. 요렇게 자 요런 거 한다니까 설로인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설로인 대표님 한번 모시고 한번 언제 또 진짜 좋은지 검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부동 네. 좀 깔고 좀 쓰세요. 진짜 부동부동 힘들대 여기. 예. 부동부동 너무 많이 안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또 혼나고 있습니다. 부동부동 선영 크리에이티브 다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백종우 기자님이 요즘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직 지금 전공의들이 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여전히. 그래서 뭐 여전히 종합병원들, 큰 대형 병원들이 문제인데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지금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도에 있는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꽤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백종원 기자님. 전국의 큰 병원 상황 긴급 점검. 네. 백종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큰 병원들은 요즘 큰 병원이라는 게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 등등 전공의들이 많은 병원이고 예.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전공의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전공의들이 다 하고 나가셨으니까 전공의가 많았던 대학병원, 종합병원, 뭐 서울의 빅4 뭐 이런 데가 타격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예. 지금 안 대표 2% 말씀처럼 예. 그냥 보통 병원은 뭐 큰 어떤 타격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수련병원이라는 뭐 의학계에서는 수련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학병원입니다. 예. 네. 공립이나 사립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면서 전공의들이 뭐 적게는 40%, 뭐 많게는 50% 정도 역할을 한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는데 네. 그 대학병원들의 병상 가동률, 그러니까 뭐 침대 있고 의료기구 있는 그 병상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병원이 30% 이상 가동을 못하니까 손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예. 서울의 이제 빅5,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그런 데들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원래 쌓아놓은 이익들이 좀 있어서 버틸만 하다고는 하지만 예. 2% 말씀처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는 전공의가 싹 빠지니까 굉장히 좀 병상 유지도 어렵고 이익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빠지는 거는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다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그나마 돈이 있어서 좀 버티고 있는 거고 예, 예. 돈이 없는 병원들이 흔들흔들한다. 예.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사 말고 노조원들이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보건의료 노조가 최근에 의정 갈등 때문에 공립대 사립대 병원의 75% 정도가 비상경영 중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개 국립대 병원 노동조합 연대체도 경영 위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럼 비상경영이 어떤 거를 하고 있다는 거냐 예. 보면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1번은 병상 운영 감소, 51% 이상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축소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인력 축소, 신규 간호사를 채용을 다 중단했고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은 의사 아닌 직원이죠. 무급 휴가를 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3번은 비용 절감, 재료비나 약품 구매비 이런 것들을 아주 필요 불급한 거 아니면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데가 충남대병원인데요. 예. 충남대병원 노조와 병원 홍보팀이 밝힌 충남대병원 병상 가동률이 한 70% 후반 정도 돼요. 78%.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긴 네, 한데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일부 직원 급여가 8월에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충남대학교 병원 조금 특이한 이유가 있긴 해요. 예. 그 세종시에 충남대학교 병원 세종 분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종 충남대 병원인데 예. 그래서 오늘 이 경우에는 의사가 모자라서 여기 제가 들고 왔는데요. 세종 충남대병원은 슬라이드 보시면 응급실을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은 운영하지 않겠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응급실도 이렇게 제한 진료를 할 정도로 세종 충남대병원도 의사가 없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충북대병원도 청주에 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7개 병동이 폐쇄해서 운영 중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폐쇄해서 축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들 모든 대학병원이 다 똑같은 상황일 텐데 네. 저기 충남대, 충북대만 유독 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유독 더 어려운 게 맞아요? 예, 유독 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에 세종시 아까 말씀드린 세종 충남대병원을 만들다 보니까 차입금이 4천억 원 초반 정도, 4,200억 정도 차입금을 일단 부담을 진 상태고요. 돈 빌려서 만들었다. 예, 돈 빌려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병원이란 것이 이것은 주장인데 좀 신환이라고 그러죠. 신규 환자를 그 의료계에서는 신환이라고 줄여서 말하거든요. 예. 신환이 왔다가 잘 진료받고 다시 나갔다가 다른 질병으로 오고 이런 경험이 쌓여야 좀 병원이 자리를 잡고 예.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예. 코로나를 바로 맞았고 2020년에 개원하자마자 맞았고 세종 분원을 냈는데 네, 냈는데 그랬고 또 이번에 전공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환자와의 유대나 그런 영업 기반이 좀 갖춰지지 않아서 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흡사 좀 뭐 비유를 거칠게 하자면 코로나가 발생할지 모르고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대규모 지점을 낸 어떤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식당 있겠습니다. 냈다가 식당 낸다고 돈 많이 썼는데 예. 코로나가 와서 그냥 홀라당 망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돈이 더 없다. 돈이 더 없다라는 거고요. 충남대병원은 그러하고 예. 충북대병원은 충북대병원은 왜 그럴까? 예, 뭐 그럴 정도의 특별한 이유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했지만 예. 전공의가 빠지면서 7곳의 병동을 축소해서 월 80억 원의 의료 수익이 감소했다라고 병원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대병원 그리고 충북대병원이 유독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월 부산대병원도 80억. 지금 500억짜리 마이너스 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죠. 를 만들어서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부산대병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렵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국립대병원, 네.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어렵다는 게 이게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잘 운영 안 되는 건 전국 공통일 것 같고, 근데 특히 충남대, 충남대병원은 알겠어요. 충남대병원은 큰 레스토랑, 큰 분점 냈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더 골치 아파진 그거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가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어려운 그것 때문에 거고. 특별히 네, 더 예. 어려워진 거고. 충북대병원은 거기는 특별히 더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여기는 그냥 돈이 좀 없었다. 원래 네, 원래도 충남대병원도 그렇고 충북대병원도 그렇고 국립대 중에 예. 좀 작년에도 재무제표를 보면 좀 수익이 안 나는 편이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재무제표들을 예. 좀 볼까요? 어떻게 네.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지금- 돈이 없길래 지금 다만 이제 재무제표가 약간 그 최근 거는 나오지 않고요. 예. 작년 거가 나오는데요. 일단 충남대병원 슬라이드 보시면 작년에 이제 당기 순손실이 840억 정도 났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종 분원 때문에 많이 난 것이고 그게 합쳐진 것이고 네, 충남대 저 예, 충남대병원. 세종시 예. 보면은 의료 손실 937억 작년에요. 예. 의료 원래 그 종합병원들은 의료 행위로는 손실이 좀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의료 외수익으로 이걸 만회를 하는데요. 의료외 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장례식장 운영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부대 시설. 예,
부동산 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메이크업을 해서 예. 이제 종합적인 단기 순이익으로는 뭐 턱걸이를 하던가 이익을 내던가 하는데 예. 서울의 병원들은 이익을 내는데 지금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외 수익도 부진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작년에 840억 정도 적자를 적자가 낸 났다. 상황이고 그 전에 재작년에는 500억 정도 적자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올해 공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장의 어떤 공지글 이틀 정도 됐습니다. 공지글이라서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37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다라고 적어도 병원장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충남대병원 대전 본원은 부분 자본 잠식 상태다. 그리고 세종 분원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예. 공지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를 걱정한다고 하니까 예.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이제 병원이 받는 게 있는데 내년 1월 거를 이렇게 선지급해주는 그 선지급금 80억 원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일단 월급으로 치면 갑을 예, 아. 직장인으로 보면 가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내년 거를 끌어다가 내년에 건강보험 받을 급여에 걸로 예상되는 걸. 예예 예. 연평균 건강보험 급여 받을 거에 물론 무한정 주지는 않습니다. 예. 30% 정도를 미리 아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정산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미리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보건복지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서 8월 직원 급여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병원장의 공지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걱정할 정도로 일단 어렵다라는 게 야. 충남대 병원장의 작년에 얘기입니다. 800억 적자, 예. 재작년에 500억 적자였던 충남대 병원이 올해는 얼마 적자라고요? 1월에서 5월까지 370억 정도 적자가 그럼 났다라고 적자 병원장은 폭이 얘기를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숫자 자체가 얼마나 의료 수익만 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재무제표 잠깐 보셨듯이 예. 뭐 이자 비용이나 의료 외 수익까지 다 고려해서 말하는 건지는 부정확한데요. 아, 그 워딩 자체가 예. 정확하게 뭘 말하는 지금 건지가. 이거는 이번 사태 때문에 적자가 심해져서 문제가 생긴 건지 예. 아니면 원래 안 그래도 문제가 생길 예정이었던 건지. 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공의가 많이 빠지고 병상 가동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 뭐 적자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일단 앞에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세종 분원이 참 문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과 전공의 이탈 그 두 번 연속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을 맞아가지고 세종 예. 분원이 자리를 잡기 전에 충남대병원이 전체적으로 두 병원이 본원과 분원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 분원을 지을 때 그 세종시 정부청사 옆에 있는데요. 예.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한 4천억 원 정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출 금리도 2%대 그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5%대여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노조 관계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노조나 경영 쪽의 주장으로는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 급여가 걱정된다. 그리고 예. 올해 내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병원들은 그나마 아까도 살짝 괜찮아요? 말씀드렸지만 예. 아무래도 서울의 큰 병원들을 종합병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지금 제가 가져온 걸 보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뭐 소위 빅5라고 말하는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이름은 어려운데요. 네. 또 뭐 쌓아 놓는 겁니다. 유보금으로 3,800억 원 쌓여져 정도. 있는 돈. 네, 돈이 많이 있고요. 흑자를 배당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법인세를 덜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꼼수라는 지적도 있고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840억, 세브란스 병원은 3,700억 이렇게 쌓여있다. 서울의 큰 병원, 대학병원들은 쌓아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좀 나도 몇 년 버티겠군요. 저는. 예, 버틸 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예.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의료시설 확충이나 정말 긴급한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수요에 대응하라고 쌓는 거지 예. 막 직원 인건비로 쓰라고 쌓는 게 아니다라는 그건 지적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벌어서 주는 거지. 예.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전공의 이탈로 경영이 나빠져서 인건비로 줄게요라고 할 때 예. 과세 당국이
그건 그런 용도가 아니야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되게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목적 사업준비금이 과연 그냥 가용자원하게 막 쓸 수 있는 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팀원 UMF가 갖고 있던 돈 같은 거네요. 그 직원 월급으로 줄면 안 되는 돈이다. 따로 빼놓은 돈인데 목적이 의료시설 확충, 뭐 의료 첨단 의료시설 대응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긴 해서, 돼 있긴 해서. 예, 직원 급여가 밀렸는데 이런 용도로 과연 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급하면 있습니다. 써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세 당국에서 세금 맞더라도 돈이 없으면 써야지. 지금 팀원 UMF가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진짜 급하면 쓴다고 했다가 저건 누구 진짜 급해도 쓰면 안 되는 건 안 딴 되죠. 사람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정만 빼놓은 거지 저건 그래도. 어디 돈을 맡아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에서 빼놓은 거긴 한데요. 그래서 꼼수, 그러니까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이익이 작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그걸 빼더라도 아. 지금 우리 서울의 큰 병원, 대학병원들은 적어도 수백억 내지는 2천억 원대의 당기 순이익은 작년까지 냈습니다. 올해는 매년. 이제 봐야겠습니다. 매년. 예. 그래도 상황이 낫네요. 다른 네. 지방대병원, 지방대병원 다 어렵습니까? 지방대병원은 대부분 다 적자고요. 네, 부산대병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50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냈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적자였다는 거잖아요. 예, 국립대병원들은 적자가 좀 많이 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가 적자를 더 얼마나 심화시켰느냐가 고민거리인데 예. 그건 아직 숫자로 나온 건 없고. 네,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의료에서는 손해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진료만 보고 가면 그러면 오히려 대부분 손해죠. 인턴 레지던트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환자로부터 받은 돈과 건강보험으로는 어차피 손해라면 결과적으로는 환자 안 오는 게 병원 수준은 좋아질 수 있네요. 예, 그것도 뭐 타당할 수 있는 지적인데 올해 예. 숫자를 야.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다 이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이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공기관이라고 치면 네. 뭐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 맞아요. 충남대병원이 돈 어려우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계속 진짜. 경영팀이나 노조 측에 물어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국립대병원이 디폴트 난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고 예. 그래도 상상을 해본다면 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가 좀 의료 필수 의료를 하는 조건으로 주는 그 가불 예. 선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금 급여비 그걸 확대하는 게 일단 처음이 아니겠느냐. 약간 더 주지 않겠느냐 선지급금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미지의 일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다만 지방 국립대는 대학 소속이거든요. 뭐 충남대병원은 충남대 소속이고 이사장이 충남대 총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과 뭔가의 어떤 지원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대학은 학교법인이고 여기는 의료법인이니까 예. 그걸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뭐 돈을 도와준다든지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써도 과연 되느냐. 되겠느냐 그런 사례도 없고요. 선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가부를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도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다. 예, 예.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건강보험 기금에서 가불해 주는 거하고 정부가 정부 예산에서 넣는 거하고는 돈 주머니는 다르죠. 네. 건강보험 기금은 남으면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고갈되면 골치 아파지고 하는 그건데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뭐 그러게요. 근데 팀원 UMF 처리하는 거 보니까 예. 정부에서 결국 도와줘요? 아니 결국은 은행들이 도울 것 같은데 네. 각 지방 은행들이 요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은 전북대에 있는 대학교 도와주고 대학병원 도와주고 예, 예. 돈 꽂아라. 부산은행은 네가 꽂아라. 부산대병원 도와주고 근데 참고로 충남대병원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예. 상반기에 500억 정도 이미 대출을 받아서 다 썼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예, 예. 와. 그거는 충남대 병원 측이 밝힌 거니까 어느 정도 예.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좀 살짝 회의적입니다. 더 대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근데 지방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그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지방의 병원들이 다들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큰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는 게 큰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이제 가는 병원으로 만든 건데 네. 중증 질환이 걸리면 그 지역에 있는 데도 가지만 자꾸 서울로
많이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은 뭐 병원이 작고 인구도 적고 그런 것도 어렵지만 이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슬라이드 보시면 예. 사람들이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서 진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자료로 한번 보면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 지방에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진료받는 암 환자 수가 그 해당 지역의 암 환자의 36%, 뭐 강원도의 경우에는 37%, 뭐 충청도의 경우에는 서울로 올라오는 30%. 예, 서울로 올라와서 진료를 지방의 거주자가 서울 와서 암 치료 받는 예, 예. 퍼센트가 저렇게 예. 많아요? 예. 와. 그러니까 30% 후반대거든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뭐 전원을 하라고 했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 진료 받으세요. 예. 서울에 큰 병원 가세요라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종, 강원, 충청 이런 데서 네. 서울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으신 그 지방 거주 암 환자 비율은 30% 후반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서울로 다 뺏기는 거군요. 예, 지방대 경기가 43%가 있긴 한데 경기는 이제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과연 그렇게 동등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하여튼 강원이나 충청에서는 서울로 환자가 좀 이동한다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추론은 어느 정도는 이 자료를 보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겠네. 그 진짜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공의 이탈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예. 진짜 뭐가 뭐 디폴트가 난다거나 뭐가 문제가 확 벌어질까봐 걱정이네요. 네. 요즘 뭐 문도 안 연다고 하고. 디폴트는 충북대병원이 일단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날수 위기다라는 게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이 있는. 예. 근데 그건 뭐 이런 사태 없었어도 났을 것 같고 거기는 구조상.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의가 돌아오는 그런 일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좀 수 돌아오면 있는데 조금 낫지는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돌아올지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보건복지부가 9월에 이제 전공의를 1년에 2번 뽑는다고 해요.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예. 우리 박정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이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9월 전공의 모집 집계 현황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지금 126개 의료기관에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한 인원이 모집 대상 인원 7,600명 중에 1.4%밖에 안 됐다고 야. 합니다. 거의 안 온 거죠. 거의 안 온 거네요. 예,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뭐 그럼 뽑든지 말든지 나는 응모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에 가깝고요. 네. 1%대니까요. 그래서 이 1%도 한 절반 정도는 서울에 큰 병원에 응모한 것이고 반 정도는 지방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어떤 적어도 지방 국립대가 말하는 전공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은 예. 적어도 오늘부로 봐서는 거의 어려운 가능성 없다.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어떤 합의, 근데 지금까지로는 3월부터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9월 전공의 모집이 이렇게 물이 건너간 상황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전공의가 돌아오고 그런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이게 저 지난번에 그 박정훈 교수님 나오셨던 영상의 댓글도 보면 전공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걸로 보이던데 네, 예. 7대 요구사항 우리가 있는데 너희가 그냥 쳐다도 안 보지 않았느냐? 네. 우리 어떻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는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좀 거의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환자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논의는 병원 경영진, 병원 노조, 의사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서 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예. 아니 그러면 전공의를 말고 지금 이게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게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종합병원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전문의를 늘리든지 뭐 이렇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없나요? 국립대 종합병원에 특화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어제 예. 일부 보도에 그 전문의를 대학병원에 더 많이 충원해서 교수님들, 교수님들을 많이 충원해서 예.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 말고요. 지금 그래서-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그래서 교수를 늘려서 의대 교수를 늘려서 좀 상급 종합병원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병원을 예. 좀
좀 더 중증 질환에 특화된 병원으로 변모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대통령 직속 그 의료개혁 특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그거는 이제 지방국립대 이런 위기하고는 조금 별개로 우리가 너무 실손보험에 기반한 종합병원의 어떤 의료 과잉, 의료 쇼핑이 과잉이니까 종합병원은 병상을 줄이고 좀 교수님을 많이 충원해서 그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가 막 일하는 병원이 아니라 예. 전문의가 많고 교수가 많아서 중증만 진료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병상 수를 줄이자. 그리고 지방에는 병상 수를 늘려서 좀 덜 중증 질환은 지방에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하자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거라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쉽지는 않을 거는 같네요. 아이디어 자체는 뭐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을 거는 같은데 일단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큰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뭐 40~50%였다면 일의 비중을 한 1~20%로 낮추고 그 나머지 인력을 이제 전문의를 많이 투입하자 뭐 그런 아이디어인데 전공의들 얘기 중에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종합병원 자체가 돌아가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모순적이었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그냥 한 절반을 왕창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른바 뺑뺑이를 돌려서 종합병원이 운영되는 방식이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냐. 물론 전문의가 되려고 그러니까 수련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이렇게 때려쳐서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었냐는 지적은 꽤 있긴 있더군요. 네. 그리고 맞아요. 뭐 10년 전에는 받아들였던 걸 예. 지금은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고 예. 또 그게 진보이자 발전이겠죠. 그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여전히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은 건 그게 문제인 건 맞는데 오랫동안 문제였잖아요. 작년에도 문제, 재작년에도 문제, 똑같은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에 뭔가 하자는 건 그 문제를 못 고칠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근데 어차피 작년, 재작년도 똑같이 문제였는데 왜 이번에 증원한다고 하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를 갖고 와서 이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열악해졌다면 야, 이렇게 열악한 데서 못해 할 수 있지. 그런데 증원을 갖고 오니까 열악해서 안 되면 그게 열악한 게 싫은 건지 증원이 싫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증원도 싫고 열악한 건 싫겠죠. 예. 그러나 그게 결국은 명분의 문제라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은 있는데 그게 뭐 촉발한 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아직도 여전히 예민한 문제고 어쨌든 뭐 그게 어떻든 간에 병원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뭐 국민들이 시민들이 하여튼 불편이 좀 적을 텐데 네, 예. 뭐 하여튼 응급실 축소 운영한다고 하고 그거는 고스란히 불편이 오는 문제라서 요즘 병원 가신 분들은 엄청 진짜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대요. 근데 이제 지방은 당연히 응급실 축소 운영하고 그러면 어딜 가란 말이냐 그럼 그래. 없을 텐데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응급실 갈 일이 좀 있었거든요. 갔더니 당연히 응급실에는 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적으니까 과거보다 매우 중증만 간다면서요? 하고 안 받아준다면서 아예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러니까 중증의 정도에서 커트라인을 해서 요거 밑에 있는 덜 중증 경우는 안 받아요. 예. 그런데 그냥 NO 이러는 게 아니라 실은 지금 문연 저런 병원 이런 중소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써줘서 되나 싶었더니 진짜 문이 열려 있고 진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만든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몰랐구나 우리가. 그런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예전이라도 이 정도면 그냥 그 병원 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로 갔던 그랬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도시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그 레벨별 병원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대안들이 거기가 요즘 잘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 병원 바로 밑에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좀 큰 상급 병원은 아닌데 조금 큰 병원들, 네, 예. 응급실을 갖고 있는 병원들, 거기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 하긴 하더군요. 그래서 몰랐던 병원들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는. 네. 근데 또 채팅 잘 보면 앰뷸런스 사정하기도 하고 여전히 불편한 점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죠. 그 예전에도 응급실에는 의사가 부족해서 앰뷸런스 뺑뺑이 돌다가 못 고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문 닫은 데들이 요즘은 있으니 특히 더 그렇겠죠. 특히 더. 그래서 그런 특히 더. 것들은 알겠습니다. 자, 백종욱 기자님, 하여튼 요즘 지방 종합병원들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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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